오늘 발표 제목은 국정의 4차 산업혁명화로 한국을 인류 선진국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4차 산업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입니다. 첫 단계는 초생산 기술혁명이고 두 번째 단계인 초신뢰 경제혁명은 선순환 경제, 분배의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초인류 인문혁명으로 인간의 혁명이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제1단계 티핑 포인트를 2025년, 제2단계는 2035년, 제3단계는 204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이 기계혁명은 제조업 산업을, 제2차 산업혁명인 전기혁명은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서 물질의 공급을 확대하여 각각 인간의 생리적 및 안정 욕구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연결혁명 또는 정보혁명으로 사회적 연결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제1, 2차 산업혁명에 만든 현실 세상과 제3차 산업혁명인 인터넷 혁명이 만든 가상 세상을 다시 융합하는 O2O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제조업의 디지털화로 사람, 사물, 공간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물리 체계로 재편되는 복합 체제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최적화되어서 진화되는 초지능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상과 현실의 융합으로 진행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생산 기술혁명인 과학기술의 융합을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이 융합하면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해서 융합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온라인의 공유의 시각이냐 오프라인의 소유의 시각이냐의 차이인데 이런 혼돈 속에서 거대한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니콘들입니다. 글로벌 유니콘의 등장 유형을 보게 되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0배나 증가했고 2022년 말 기준 959개였고 한국은 18개였습니다. 유니콘들의 비밀은 현실의 한계, 현실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인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시간, 공간, 인간을 자료화해서 디지털 전환 기술로 자료를 가상세계로 옮겨서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편집과 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최적화된 것을 다시 현실로 가져오는 애널로그 전환을 통해서 현실 세계가 최적화됩니다. 이 표준 예가 바로 내비게이터,
항법 장치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절약 등 가치가 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전환과 애널로그 전환이 순환하면서 최적화된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활 구석구석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구축 비용보다 가치 창출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현실의 자료를 수집, 저장, 가치 창출, 최적화의 융합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열린 세상에서 가능합니다. 자동화는 닫힌 세상이고 반백되는 질서이나 자기조직화는 개방된 잘 짜여진 질서입니다. 이 4단계를 거쳐서 12개의 기술이 융합하는 혁명으로 특정 기술이 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 6개의 데이터화 기술이 만든 가상세계의 자료를 AI가 분석하게 되면 최적화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맡습니다. 각각 6개의 디지털화, 아날로그화 기술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것이 AI와 12개의 기술 모형입니다. 이 융합 기술은 인간의 삶을 위한 건강관리, 에너지, 보안, 재해복구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에서도 세, 조직, 지역이란 기존의 정치 공식이 깨지고 SNS와 AI를 활용하는 혁신적 정치 유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융복합되는 것을 제도가 가로막으면 융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이 얻는 경제적 효과를 보면 2016년 50조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올리고 불평등과 씨름할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최적화하는 것은 기술 향상, 규제 개혁 및 기술 확산과 혁신을 위한 망의 구축 등과 같은 적합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인공지능은 텐서플로우를 비롯해서 MS 툴깃, IBM의 시스템 ML, 페이스북의 빅서 등이 있고 인공지능의 기술은 전부 오픈소스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보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보면 기술 개발보다 규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책 추진을 보게 되면 제4차 산업의 핵심은 자료 수집, 저장, 융합의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요소 기술 개발에서 융복합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되고 자율주행차 규제가 완화, 자기 표현 및 자아실현을 위한 창업 촉진, 사업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으로 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선도적 신속 구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디지털화로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고용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인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세 번째,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소통 경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된 소득 분배로 꿈과 희망이 있는 혁신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득권 집단의 방해에서 전문가 집단과 이해관계 집단의 혁신 국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추격형 발전에서 창조 혁신형 고부가가치 창출형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입니다. 일곱 번째,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대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물류, 해운, 항만 분야도 마찬가지고, 아홉 번째는 삶의 질과 경제적 효과,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관련 분야별 선도 대책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의 자율화를 통한 창의교육 및 고등교육의 선진화, 창업 중심 대학 및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수 있어서 국민을 통합하고 발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 운영의 전반을 제4차 산업혁명화해서 기업 주도 성장 전력을 재가동해 전국을 교육, 과학기술, 경제, 문화, 창조혁신 생태계 중심지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행복한 부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참고문헌은 졸조 홍익국부론 2018년판에서 233페이지에서 242쪽 또 제13장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